온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구강 아간면 외과 전문의 최병환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구강 아간면 외과 전문의 최병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볼까요? 예,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사랑니입니다. 사랑마다 사랑니가 나는 방향이나 개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아예 사랑니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매복된 사랑니는 잇몸을 절개하는 구강 아간면 외과적인 수술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사랑니입니다. 차분히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제가 소개를 구강 아간면 외과 전문의로 했거든요. 사실 치과에서는 일반 충치 치료하고 보철 치료 등을 하는데 구강 아간면 외과에서는 어떤 치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구강 아간면 외과는 입, 턱, 얼굴 부위의 외과적인 치료를 전문으로 시행하는 과입니다. 머리, 얼굴, 목 부위의 기형 교정 수술과 종양 제거 수술, 외상의 치료, 구순구 계열 치료, 턱관절 및 얼굴 통증 치료 등과 함께 교정 수술 및 턱 교정 수술 및 미적 개선을 위한 미용 외과 수술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치아를 제외한 전반적인 이 턱관절, 네, 이 안쪽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치료를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사랑니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데, 예. 자, 먼저 사랑니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보려면 이 전체적인 치아 종류 그리고 위치부터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치아 종류와 배열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사람의 치아는 위턱과 아래턱에서 치아를 지지하는 뼈인 치조골의 좌우대칭인 활 모양으로 배열됩니다. 그 위치와 형태에 따라서 영구치의 경우 전치, 소구치, 대구치로 나뉘며 전치는 정중앙 양쪽의 앞니인 중절치, 그 옆이 측절치, 송곳니인 견치까지 6개를 말합니다. 소구치는 작은 어금니로 좌우 송곳니 뒤로 2개씩 제1소구치, 제2소구치가 있고요. 대구치는 큰 어금니로 제2소구치 뒤로 3개씩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제3대구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니는 어금니에 속하는 거네요? 예. 큰 어금니 중 제일 안쪽에 있는 제3대구치를 사랑니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금니, 대구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왜 우리가 꼭 사랑니라고 부르는 걸까요? 제3대구치의 경우 보통 사친구 이후에 나기 시작하며 어금니가 날 때 첫사랑을 앓듯이 아프다고 하여 사랑니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혜가 생기는 나이에 시기에 나온다고 하여 지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보통 보면 치아도 나는 순서가 있잖아요. 예. 그 영구치 중에서는 제일 대구치가 나고요. 먼저 나고. 예. 그리고 사랑니는 치아 중에서 그럼 가장 늦게 나는 거죠? 예. 보통 17세에서 21세에 나기 시작하는 가장 늦게 나는 치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설명을 들은 것처럼 사랑니라는 이 명칭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부르는 명칭이고요. 정확한 이름은 제3대구치, 이름 그대로. 세 번째로 큰 어금니인데, 근데 이 사랑니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까? 우선 턱뼈 안에서 사랑니의 싹은 4에서 5세가 되면 확실해지는데요. 턱뼈 안에서 자란 사랑니는 17세에서 21세에 입안으로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종종 사랑니가 나는 방향이 앞의 치아인 제2대구치에 막혀서 잇몸 안에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묻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매복된 사랑니라고 합니다. 매복된 사랑니가 있다는 건 자신도 모르는 어금니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입안에서 사랑니가 보이지 않아서 사랑니가 없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실제로 방사선 사진을 찍어보면 뼈 안에 매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사랑니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을 봐도 어떤 사람은 사랑니가 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매복돼 있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마다 이렇게 사랑니 개수가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실제로 입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랑니 개수는 1개부터 4개까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사랑니가 턱뼈 안에 매복되어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선천적인 유전적 조절의 영향으로 치아가 없는 경우 그 치아를 결손치라고 합니다. 제2소구치와 측절치의 결손 등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영구치 중에서 가장 흔한 결손치가 사랑니입니다. 특히 사랑니의 경우 차츰 퇴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마다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점점 퇴화한다면 사랑니를 가진 사람 수도 점점 줄어들 수도 있겠군요. 그 사랑니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단순히 음식물을 분쇄하는 기능을 하는 건가요? 예, 사랑니의 기능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다른 큰 어금니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잘게 씹고 분쇄하여 소화하기 쉽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니는 점차 퇴화하는 기능이 있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발치는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랑니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발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발치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대로 또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발치를 하지 않고 두면 어떤 문제가 혹시라도 생길 수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나와서 청결하게 유지 관리가 되고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랑니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랑니는 입안에서 제일 안쪽에 공간이 부족한 형태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치 주위염이라든가 충치, 맹출 장애에 따른 옆에 인접치 손상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드물게 치아 낭종이나 종양이 발생하는 비율도 다른 치아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꼭 발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해주세요. 꼭 뽑아야 하는 사랑니 그리고 그냥 도도되는 사랑니 어떻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치아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가 되며 씹는 기능이 온전하다면 뽑지 않아도 됩니다. 또 턱뼈 속에 완전히 묻혀 있어서 치과 의사가 보기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주기적으로 관찰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뽑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그냥 도도되는 사랑니의 경우를 말씀해 주신 거고 그 외에는 그러면 다 발치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외의 경우라면 가능하면 젊은 나이에 통증이나 염증이 증상이 없을 때 예방적인 차원에서 뽑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또 염증이 진행된 사랑니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니가 불편해서 오시는 환자들 중 대부분이 사랑니 주위로 염증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 고통이 심해서 조기에 사랑니 발치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각해진 상태에서는 2차 감염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뽑을 수 없고 염증이 가라앉고 나서야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니 주변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사랑니를 빼면 자연스럽게 염증 치료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염증이 원인이 되는 사랑니를 발치하는 것은 원칙적인 치료 방법이지만 염증이 있는 경우 일단 우선적으로 그 염증 치료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뽑기 전 경우에 따라서 약을 먹거나 소독을 하거나 배농 시술과 같은 염증 처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염증이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사랑니 발치가 온전히 된다면 경과 관찰 후 사랑니 주변 염증에 대한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매복돼 있는 사랑니가 있는가 하면 이게 정상적인 위치로 나 있지 않은 사랑니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매복 정도에 따라서 이게 발차기가 쉽지 않은 사랑니가 은근히 맞습니다. 많다고 하는데요. 사랑니의 경우 그 형태나 크기가 매우 다양하고 입뿌리 개수나 길이, 형태도 변이가 많은 편입니다. 또 발치 시 위턱의 상악동이나 아래턱의 신경관 등 사랑니와 연관되어 있는 주위 해박적인 구조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부분적으로 턱뼈와 잇몸 안에 매복되어 있거나 완전히 턱뼈 안에 매복되어 있는 경우 숙련된 치과의사, 특히 구강암외과 전문의가 발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많군요. 근데 사실 사랑니 발치는 그 다른 충치 치료 중일 수도 있는 거고 교정 중인 분들이 또 이 사랑니 발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충치 치료라든지 발치, 그러니까 교정이 다 끝난 다음에 사랑니를 발치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사랑니를 뽑는 것은 사랑니 주변에 염증이 없는 상태라면 그 시기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선시되는 급한 충치 치료가 끝나고 또는 교정이 다 끝난 후에 사랑니를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니로 인해서 사랑니 앞니인 제2대구치를 온전히 치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교정 치료에 사랑니가 방해가 되는 경우는 사랑니를 우선 뽑고 나머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의께서 직접 판단을 해주시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니 발치 혹은 치료 전에 혹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치과 시술과 마찬가지로 발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환자 개인의 전신적인 병력이나 상태에 대해 담당 치과 의사에게 소상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평소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해야 될 경우도 있으며 발치 전 미리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연령적, 신체적 혹은 정신적 조건이 발치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는 사랑니 발치의 금기증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발치 당일 몸 상태를 간단히 체크하고 미리 치석 제거 등의 구강 위생 상태를 청결히 한 후 발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뭐 복용약이라든지 그런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니를 굳이 빼지 않고 두고 보고 좀 관리하는 차원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군요. 사랑니에 염증이 생겨서 불편한 경우라도 약을 먹거나 소독을 하면 사랑니에 대한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상황이 사랑니를 당장 뺄 수 없는 개인적인 상황, 예를 들어 수유를 못 끊거나 임신 중인 경우가 대표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입니다. 사랑니를 뽑으면 약 4, 5일간 얼굴이 붓고
때에 따라서는 멍이 생기기도 해서 사랑니를 뽑고 난 후에 약 2주에서 한 달간 개인적으로 중요한 행사 등이 있는 경우 미리 고려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사랑니 발치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식은 있는데 직접 볼 수는 없어서 이 과정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쉽게 뺄 수 없는 또 어금니가 의외로 많다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과정이 꽤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발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매복되어 있는 사랑니의 경우 다소 복잡한 시술 과정이 필요합니다. 발치 부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입안과 발치 시 노출되는 얼굴 부위에 소독을 한 후 발치 부위에 충분한 마취를 합니다. 그 후에 매복된 사랑니를 노출시키기 위해 잇몸을 절개하고 잇몸을 박리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의 일부를 제거하고 치아를 쪼개서 분할하고 발치하게 됩니다. 발치 후 골 파편이나 불량 유가 조직 등을 제거하고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도 사랑니 발치를 했는데 저는 위아래 2개 발치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각각 다른 날 잡아서 발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뽑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개를 뽑아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출혈의 위험성 때문에 그런지 이게 한꺼번에 다 뽑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좌우 한쪽의 위아래 사랑니를 한 번에 뽑는 편입니다. 매복 후 매복 사랑니의 경우 발치 후 대부분 얼굴이 붓고 약으로 조절해야 될 정도의 통증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사랑니를 한 번에 뽑는 경우 회복 기간 동안 식사에 불편감이 있다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환자의 필요에 따라 또 발치 회복 과정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랑니 발치를 드물게 양쪽 동시에 뽑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한꺼번에 뽑을 수도 있고 따로따로 뽑을 수도 있는 거군요. 그 사랑니 발치를 하면 보통 막 뺐을 때는 통증이나 붓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마취 풀리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 정도를 좀 최소화하려면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모든 치과에서는 사랑니 발치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치 후의 지혈을 위해 꺼지를 보통 2시간 정도는 물고 계셔야 합니다. 침을 세게 뱉거나 빨대를 사용하는 등 입안에 압력이 형성되는 것은 지혈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얼굴이 덜 붓기 위한 얼음찜질을 최소한 2일 정도 해주시고요. 보통 통증을 조절하며 심한 염증 반응과 감염 방지를 위해 3, 4일간 약이 처방되는데 이 약을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치과에서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은 모두 환자의 통증을 좀 줄이기 위함이니까요. 치과에서 알려주는 주의사항 꼭 지켜서 실천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니 발치가 의외로 위험한 과정이라고 하니까 혹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드물게 심한 출혈 등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발치 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발치 후 실밥을 제거하고 수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발치부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간혹 아래 사랑니를 발치한 후 아래 입술과 턱으로 감각이 떨어지는 등의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당인을 믿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속설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거든요. 사랑니를 발치하면 얼굴이 작아진다 그래서 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입니까? 특히나 요즘엔 작은 얼굴이 선호되는 경향으로 간혹 그런 질문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사랑니가 얼굴의 외형에 주는 영향은 대부분 미미하기 때문에 사랑니를 뺀다고 해서 얼굴이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아, 사랑니가 외형에, 얼굴 외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니 발치를 할 때 한쪽만 빼면 사실 위아래 교합이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사랑니를 발치한 부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보통은 사랑니를 발치하는 공간이 구강 위생을 관리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사랑니를 뽑고 그 공간에 따로 부가적인 보철적인 시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니가 발치 전에 저작이라고 하는 씹는 기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경우는 사랑니를 뽑고 나서 임플란트 시술 등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평소 관리만 잘하면 굳이 사랑니 뽑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도 좀 알려주시죠.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뽑아야 하는 사랑니를 바로 뽑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양치만 잘한다 해서 사랑니 관리가 잘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무리해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상처가 생긴다든가 덧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니 때문에 아팠던 적이 있거나 불편한 경험이 있다면 치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바로 뽑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리 방법을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좁은 공간에 효율적인 작은 칫솔이나 치간 칫솔, 워터픽 등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사랑니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최병환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